자, 어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리플에 대한 방향을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 이벤트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 삼아서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리플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코인이 바로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리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매번 체크를 하고 보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1일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와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갔었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이번 주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91%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일본 2년물 금리가 채권 수익률 자체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채권 수익률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반영이 된 만큼 엔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일정들만 봐서는 더 이상의 하락할 만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었죠.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도 덩달아서 급락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급락함에 따라서 리플도 같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악재가 나와줬기 때문에 리플이 크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 이 악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악재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리플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나스닥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 은행에서 ETF 매각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시면 엔캐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행 자체적으로 매입해왔던 ETF들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대략 한 10년 이상에 걸쳐서 매각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ETF를 매각을 한다라는 부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사실 ETF 매각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과거에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바로 2016년도였었어요. 그쵸? 2016년도 4월 달에 이런 적이 한 번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매각 대금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엄청난 규모에서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1100조 정도가 되는 금액이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그리고 리플도 덩달아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ETF에 대한 매각은 처음 있는 일이지만 주식에 대한 매각은 과거 2016년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스닥에 대한 흐름들을 보셨을 때 4월 달에 주식을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 또한 크게 하락을 겪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6년도 4월 달 흐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현재의 흐름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대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들이 보여줬냐? 바로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처럼 상승세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이슈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겠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일본 자체적으로 1100조에 달하는 ETF들을 보시다시피 현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조금씩 물량을 정리해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이 물량들을 대량으로 청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 1월부터 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이 상승할 만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자체를 우리가 계속 보는 이유도 암호화폐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봐야 돼요. 이 암호화폐 산업을 누가 이끌고 있냐? 바로 이제 미국이 이끌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일본 은행에서 ETF를 매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악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전체 위험자산 시장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일본 때문에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사실 단발성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결국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부분들이죠. 근데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떠나서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힘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 미국 증시가 더 이상의 미국 자체,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성장을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ETF를 매각한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큰 하락을 겪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2016년도 4월 달에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밝혔었고 벌써 10년간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보셨을 때 미국 증시가 2016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성장을 안 했나요? 성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성장 가능성, 이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처럼 2016년도처럼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보이다가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기술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이 노란 색깔 선 보이시죠? 이 노란 색깔 선이 201선이거든요. 이 201선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까지 이제 2025년도 5월달, 그 전 2025년 2월달에 이 201선을 한 번에 이탈했습니다. 이탈을 하게 되면 보통 하락 추세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편이고요.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강세를 보이는 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이제 201선 구간들에 이렇게 닿았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지지를 보이게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듯이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도 201선 구간들은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한 차례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리플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2,700원 구간들 있죠. 2,700원 구간들을 강하게 지지해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단발성에 해당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 만한 그런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증시가 떨어짐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었고 그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리플 또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 은행에서 ETF를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그 물량은 무려 원화 기준으로 따졌을 때 1,10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근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 증시. 자, 일본 때문에 미국이 망하나요? 아니죠.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단발성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리플 자체도 큰 하락을 겪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2,700원에서 2,650원까지 하락을 열어두자.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자, 보시게 되시면 24,600포인트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구간들을 좀 더 열어두고 보자.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줬을 때는 리플 같은 경우는 2,650원에서 2,700원 구간들을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다. 왜? 현재 일본 ETF에 대한 매각 이슈는 결국 단발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에는 현재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기보다는 단타한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닥이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이고 반등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상승을 보이게 되면 알트코인, 그 안에서도 이슈가 있는 코인들은 크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게 되시면 솜니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떤가요? 계속 추세 유지하고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되죠.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 솜니아, 자, 얼마였죠? 자, 410원 위치 추천드린다.
그리고 제가 좀 목표가를 제대로 잡진 못했지만 그래도 470원에서 480원 구간들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해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루에도 이슈가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리플을 계속 추매를 해가면서 모아갈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그 순간들을 노려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타로 하면서 물에 조금씩 수익을 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갖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새벽 시간대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세력들, 흐름들 이런 것들은 구독자방에 쭉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